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못 뵙던 귀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 더모아 정책실장? 정치분석실장. 정치분석실장. 예, 네. 윤태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한윤영 부소장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데이터 앤 리서치에서 네. 그 앞으로 매주 그 내년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첫 시도로 서울시장 이제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일단은 그 현 서울시정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여부부터 물어봤는데 만족하는 편이 47.9%, 만족하지 않는 편이 31.7%였거든요. 네. 이거는 뭐 좀 높다고 봐야 될까요? 낮다고 봐야 될까요? 이 정도면은 대체로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다른 여론조사들도 있지만은 나타나는 것이 네. 서울시정은요, 원래 딴 지역보다 좀 만족도가 낮아요. 아, 그러니까 누가 시장이 됐든지 간에 네, 그게 네. 조금 있어요. 예컨대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정통적으로 높은 곳이 어느 당이냐를 따라 가지고 경북, 뭐 네. 경남, 아, 뭐 네네. 전북 뭐 이런 쪽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생각해요. 광역단체의 만족도라는 게 네. 상대평가의 개념이나 절대평가의 개념이에요. 예컨대 내가 이제 경북 도민이다. 네. 이걸 뭐 서울시장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네네네. 뭐 전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서울 시민들이 뭐 예컨대 경기도지사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고 네. 대통령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네. 다른 이제 정치인하고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네네. 점에서 볼 때 절대적인 숫자는 조금 낮다. 그걸 감안하고 볼 때 뭐 잘하는 게 47.9 그리고 못한다가 31이면은 네네. 괜찮은 편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정이라는 게 뭐 그렇게 이렇게 여러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 그렇죠. 모여서 답변하는 데다가 또 약간 일개 지역이 아니라 좀 약간 중앙 정치인처럼 평가하는 그런 그럼요. 구석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높이가 좀 높은 네. 것도 있고요. 서울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런 네네. 점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지율 높은 연령대 순위가 40대가 제일 높더라고요. 62.0%고. 그래서 어떤 조사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 2030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3040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좀 40대가 제일 높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층에서 높다는 거니까 이거는 시정 지지율에 조금 지적 수준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체로 보면은 네네. 60대 이상에서도 34.5% 이게 제일 낮은 쪽이 그만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전 네, 연령대별로 이 정도 뭐 괜찮게 나오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은 폭발적으로 막 인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선호하는 차기 서울시장 전체를 네. 물었을 때였는데요. 뭐 다른 조사에서도 약간 비슷한 결과 나온 걸 제가 얼핏 봤습니다만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1위 32.2%,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6.6%로 2위, 그리고 안철수 최근에 국민의당 대표 되셨죠? 11.9%로 3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2.2%다. 아니 그럼 100명 중에서 30명, 3명 중에 1명도 안 되네. 이렇게 보면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이건 그렇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10명 정도 뒀었나요? 7명 정도 예, 7명을 둔 거니까 네네. 7명 중에 이제 객관식으로 선택하게 한 거니까 뭐 이 네.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억하실 텐데 지난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막판에 3명, 4명으로 좁아지기 전에 한 7, 8명 그렇죠. 뭐 이렇게 있을 때는 네. 수위권이 20대 후반 내지 30 뭐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좀 높았을 때도 한 35% 뭐 그 정도였죠. 예, 뭐 그런 점이고 또 여기서는 뭐 박 시장을 기준으로 안 보더라도 지금 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여권 후보의 총합과 야권 후보의 총합으로 보면은 네. 여권이 좀 압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사람은 안철수 대표죠. 네, 이분이 여권인 것인가 야권인 그렇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안 헷갈리네. 대표가 대선 때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좁혀지면은 이건 판이 달라진다. 네, 네. 예컨대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단일화를 가정을 해본다면은 아, 뭐 박원순 시장이 됐건 이재명 시장이 됐건 네네. 뭐 여권 그다음 야권이 안철수로 단일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모르는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그 지지 성향상 다자 구도에서 좀 낮게 나오기가 그렇죠. 쉽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원순 시장이 1위 그리고 2위도 그 민주당이 이재명 그렇죠. 성남시장이었고 3위가 안철수 대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이재명 시장이 지난 그 대선 경선에서 잠깐 수도권 2030들에서 중심으로 어떤 라이징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세대가 2030에서 좀 지지율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박원순과 이재명 모두 40대에서 지지율이 최대치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종류의 바람은 좀 지금 별로 안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근데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재명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네. 이건 그렇게 나쁜 지표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안정화되고 있다, 네, 안착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걸 봐도 뭐 네. 서울시장 이렇게 하면 한 2등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경기도지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보다는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레이드가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지나쳐서 그렇죠. 대중 정치인으로서 좀 위상이 높아졌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이제 있다는 국민들이 거죠. 생각할 때 이재명은 아니 뭐 박원순 안희정 뭐 E급인 거 아니야? 네. 국회의원들보다는 위 아니야? 네, 이렇게 네. 지금 이게 뭐 계속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현재는 좀 그런 게 엿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뭐 유명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당 대표 지낸 분들, 뭐 다선 의원들보다 그러네요. 네. 이재명 시장이 압도적이죠. 네. 여권으로 생각해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미애 대표라든지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은 네.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국민들이 바라보는 급이 덩치, 올라갔다. 등급, 네, 네, 이런 그렇죠. 것이 달라졌다. 네. 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로 할 때는 선택지를 막 20명씩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7명 정도 넣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보기 위해서 그 여권 후보들 중에 차기 서울시장으로 적합한 것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넣어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약간 뭐 달라진 것이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31.6%로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재명 시장은 19.8%로 약간 좀 올라가는 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가 넘는 후보가 이 두 명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또 박영선, 추미애,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초기 단계고 첫 여론조사하고 네. 이게 상세하게 여러 문항을 넣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지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 번째로 네. 지지하는 사람이 안 나올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안 넣어서 좀 두고 봐야 아는 건데 네네. 뒤쪽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기는 이분들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죠. 상당한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뭐 직접 이름을 거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상호 후보가 네. 후보가 됐다. 네네. 박원순 후보는 뭐 어떻게 안 나왔다. 네네. 라고 하면 이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상호 후보를 안 할 것인가. 아, 그건 또 그건 아니겠죠. 또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춰볼 수 있는 것은 본선도 흥미롭겠지만은 이번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선, 특히 여권의 이제 예선이 아주 치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보면은 박원순 시장한테 많이 밀리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가 된다면은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을 할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뭐 경기도지사에 경기도, 나갈 거라는 예. 생각이 또 든다면 여기에서 지금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실망하거나 이렇게 뭐 그럴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또 연령대 별로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최대인 구간은 40대였는데 이재명 시장 지지율이 최대인 구간은 또 30대, 26.2%. 그리고 또 6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가 29.1%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 약간
여권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큰 관심이 없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지 그리고 않을까 이제 싶었습니다. 좀 고령층의 보수적 성향인 분들은 여권으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고 네. 야권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네, 마음 네. 줄 곳 없는 그런 상황이 여기 이제 무응답 29%로 나타난 거겠죠. 네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야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약간 이 결과를 보고 좀 아차 싶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수위로 17.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승민 의원 15.1%, 안철수 대표 13.0%, 황교안 전 총리 11.9%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랬던 게 노회찬 의원의 경우 뭐 야당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민주당 지지층이 더 가까이 여기고 이쪽에 투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네. 이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네, 또 이제 네. 거른 다음에 야당 지지하는 사람만 상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다 전체 시민을 두고 전체 중에 누구를 지지하냐, 여당 중에 누구를 지지하냐, 야당 중에 누구를 지지하냐기 때문에 네, 이 네. 노회찬 의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게 의미 없다는 말씀은 절대 아닌데 네네네. 이게 높은 인지도나 뭐 이런 그렇죠. 그 이미지 이런 근데 이제 것에 야권 있죠. 지지층이 생각하는 야당에 적합한 후보인가는 우리의 여론조사로서는 이걸 좀 가려내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전체로 봤을 때는 아까 안철수 대표가 3위로 네. 그 더 높았는데 이렇게 야권만 대상으로 물었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또 조금 더 높게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은 또 좀 어떻게 해석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요. 네네, 전체보다 야권 할 때 이제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유승민 의원은 이게 고민이 될 거예요. 말하자면은 노회찬 의원하고 비슷한 포지셔닝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 지지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의 네. 오히려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이, 그래 내가 서울시장으로 지지는 모르겠지만은 야당 후보로는 너무 괜찮지 않겠어? 나는 네. 안 찍어줄지 몰라도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유 네. 의원은 조금 이제 뭔가 활동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정교하게 물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는 말하자면 그 최선호 순위 후보라기보다는 좀 차선호 후보로서 그렇죠. 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것하고 전 반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황교안 전 네. 총리잖아요. 네. 전체 순위에는 없어요. 네네. 근데 야권 순위에는 있거든요. 이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네, 이제 네.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표는 야당 지지자들의 표일 것이다. 네, 라고 네.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당 지지자별로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또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하다 보면 800명이었고 요즘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이 50% 정도 나오고 나머지 정당은 10% 뭐 5%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잘라서 보기는 조금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재밌는 것이 20대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23.3%로 1위였고 60세 이상에는 또 안철수 대표가 22.5%로 1위. 유승민 후보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이 여권 지지층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좋게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20대 지표가 높다는 거. 대선 네, 때부터 네, 네. 인기가 좋았던 것이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네. 이 20대 지지율이라는 게요. 네, 네. 좀 선행 지표의 성격이 있어요. 아하, 네네. 물론 수그러들 수도 있는데 바람이라는 거는 40대 먼저 부는 게 아니거든요. 네. 20대라든지 이쪽에서 먼저 붙어가지고 40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불씨는 여전히 20대에 살아있다. 국민 음. 후보 입장에서 이건 이제 뭐 여냐 야냐를 넘어서서 하는 이야기고요. 네, 아까 저희가 이재명 시장의 라이징에 대해 네. 설명할 때도 과거 그렇죠. 2030으로 바람이 불어서 지금은 아까 40대에서 한때가 좀 올라가 있죠. 네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잘 될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행 지표로서 네.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불씨가 이어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울시 그 시민들 대상으로 물은 김에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가 66.3%, 잘 못하고 있다가 21.4%로 나왔는데요. 그 보면은 최근에 어떤 복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70%대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80% 상회하는 조사도 나옵니다만 저희 DNL에서 한 여론조사는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도 전국 단위에서도 60%대 후반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서울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이제 호남 다음으로 좀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동네라는 그런 인지가 있고 실제로 결과 흐름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60%대 후반이 저희가 실시한 조사라서 그렇게 더 느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이런 반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니 이제 딴 데는 무슨 80도 나오는데 왜 뒤에 나는 60대 후반이야? 뭐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건 네. 이 여론조사 기관 내에서의 편차를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지난주하고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네. 거가 있고 또 이제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서울시장 이야기도 하면서 네. 야당 정치인들 이야기도 해주고 하니까 네네. 그런 이제 대통령을 판단할 때 그런 선택지 속에서 아하. 직접 상관은 없지만은 네네네. 좀 이제 열어놓고 보는 게 있을 겁니다. 아. 만약에 그냥 문 네네. 대통령에 대해서만 물어보면은 통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비교해가지고 응답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실장이 말씀은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만약 첫 질문으로 물었다면 또 조금 더 높을 수도 그렇죠.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들립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40대에서 최대 80.4% 그리고 20대와 30대도 77%가 넘는 네. 수치로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견고한 흐름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뭐 제가 재밌게 본 것이 이제 네. 우리 서울시정 만족도나 네. 박원순 시장 지지도 이건 조금 겹쳐지는 점이 있겠죠. 서울시장에 아하.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박 시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역별, 권역별로 좀 봤어요. 네, 네, 네. 이제 우리가 강북 동권, 강북 서권, 강동 남권, 강남 서권 서울에 네. 네 개로 쪼개가지고 본 네 거 군데로 아니겠습니까?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이게 흥미롭게 본 게 강동 남권이에요. 네. 강동 남권이면은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가 다 포함된 그렇죠. 그 권역이죠. 플러스 강동구까지. 네네네. 이게 뭐 원래는 이 새누리당의 뭐 나성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현희 의원이 강남에서 이제 당선이 됐고 송파에서는 여당이 더 약진을 했죠. 지금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으로 가 있지만은 네. 최명길 의원도 당선이 됐고 송파에서 이제 남윤인 전 의원도 뭐 당선되고 강동에서도 당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네네. 이번에도 보면은 높아요. 네. 물론 이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자, 보십시오. 강북 동권,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뭐 이쪽이 이제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 여당 이제 이제는 여당이죠. 여당이죠. 민주당 선. 예, 만족하는 편이다가 43.9가 나왔어요. 아, 네. 강동 남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 3구 플러스 강동구가 네. 48.2가 나왔어요. 아, 네. 의미가 좀 있는 그렇죠. 부분이군요. 물론 정말로 이게 여권이 정말로 센 데는 강남 서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관악, 이제 공장, 지금 여당 지지자들은 이제 뭐 관악대장, 뭐 금천대장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이 좀 높아요. 50.6인데 네네. 강동 남권하고 비교해 보면은 2.4%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깨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에서도 있긴 있을 거고 실제 투표하면은 이거보다는 벌어질 걸로 봐요, 저는. 하지만 네네. 과거보다는 이런 이제 지역적 편차가 꽤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인다. 그리고 박 시장이라든지 서울시 입장에서는 강북 동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말입니다. 네.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중랑 이쪽이 뭐 연야 야냐를 떠나가지고 네. 소외의식 음흠. 실제로 이게 좀 뭐 저개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는 뭐 그게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여기도 뉴타운, 여기도 내가 뭘 하겠다. 네네. 빵빵 이제 센 걸 이제 꽂았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 네네. 게 이제 좀 덜한 점이 음흠. 있고 박 시장의 이 행보를 보면은 거꾸로가 좀 보인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네. 그쪽은 뭔가 좀 정교하게 신경을 쓰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강북 동권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주의의 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이게 들긴 해요. 마치 취약 과목을 중심으로 열심히 그렇죠. 공부하다 보니 원래 여기가 내가 잘하던 커지는. 과목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거죠. 네, 예. 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은 박원순 시장은 경쟁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략해야 될 곳이 어딘가도 바로 드러나는 거죠. 네, 예. 네. 민주당 성향 정당들에게 원래는 상당한 지지를 네. 보내줬으나 지금은 그렇게 박 시장에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 권역.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낮다가 아니라 사실 딴 데보다 높아야 정상인데 그렇습니다. 조금 낮게 나온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게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역시나 뭐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49.6%로 거의 뭐 과반 육박하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0.6% 나왔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7.8%, 정의당 5.2%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고 계속 그렇습니다. 높게 나오니까 다른 정당들을 보면은 네, 조금 이제 판단하기가 성급하긴 하고 네. 얼마 안 뛴 거긴 한데 네, 네, 한 4, 5 나오던 시절보다는 네, 조금 뛰긴 했어요. 한 2% 내지 3% 정도라도 네, 이건 이제 앞으로 좀 더 뛸 거라고 봐요. 이게 기계적으로도 반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인이 지금 이제 정의당까지 해서 야사당들이 모두 대선 끝나고 전당대회를 치른 지도부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아, 네. 이제는 뭐 중요한 비대위 포인트네요. 그런 게 없어요. 네, 네, 홍준표, 안철수, 이해운, 이정미 이 네 대표 다가 이제 선출된 대표거든요. 아마 네네.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 분명하고, 또 뭐 홍준표, 안철수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권 주자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네. 대한 기대 효과도 노릴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자신들의 파일을 좀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 그렇죠. 보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의당이 원내 정당 중에서 5번째 규모입니다만 다들 5% 언저리에서 헤맬 때는 정의당이 뭐 3등도 그렇죠. 했다가 4등도 했다가 국민의당도 제껴보고 바른정당도 제껴보고 이랬습니다만 이제는 또 조금 다들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물론 이게 그런 것 다른 같습니다. 야당들이 갈 길이 멀었어요. 4배, 5배 차이인데 네, 이제는 좀 바닥을 친 느낌은 있다. 그 다음 어디까지 올라갈 바는 이제 자기들 해야 될 바고, 정의당 말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이 상당히 어려워요. 앞으로도 조금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네. 독자적인 공간을 조금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네. 주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행보가 이게 기존 민주당보다는 좀 정의당 쪽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게 이제 말씀이시죠? 정의당 이제 고민이 되겠죠. 이 뭐 개혁을 견인해야 되고, 다른 야당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맞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앞서서 그런 쪽하고 비슷한데, 뭐 유승민 후보에 대한 야권 그 후보로서의 지지도 높은 거하고 비슷한, 네, 네. 정의당에게 박수는 보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표는 찍어줄 것인가. 음흠. 사실 표가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해서 정의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낙마한다. 뭐 이런 그렇죠. 말들은 만들어졌지만 그게 과연 어떤 민주당 정부 하에서의 독자적인 야당의 도선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정의당 얘기를 좀 먼저 하긴 했습니다만 앞서 이제 강남 3구 이런 네. 건에서 민주당이 좀 약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게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다는 특히 생각이 자유한국당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흔히들 이제 거칠게 구분해서 막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 이렇게 나눠서 한나라당, 새누리당까지는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가 결합돼 있었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이것도 조금 거칠게 나눠서 볼 때 안보 보수의 대표 주자격이 TK 지역이고 네네네. 시장 보수의 대표 주자격이 말하자면 강남 강남. 3구인 네.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시장 보수들한테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네. 지금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네. 바른정당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장 보수를 느낄 때 그래 뭐 여기가 대신 나하고 비슷한 면은 있고 괜찮은데 딱수는 있는데 근데 이 마음 줄 만큼 등치가 있느냐.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시각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네. 여기도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판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첫 여론조사고 아까 네네.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한계 때문에 세세한 건 못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판이 이런 식으로 첫 판이 짜여져 가고 있다. 이 정도의 관심 두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오늘 우리 여론조사에 전혀 안 나왔지만은 네네. 제가 한 가지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역대 서울시장 당선자를 보면은 초대부터 네. 보면은 이렇습니다. 조순, 네네. 고건, 네. 이명박, 어허. 오세훈, 박원순이에요. 아, 네네. 5명밖에 없네요. 그렇죠. 여기서 네. 이제 박 시장이 이제 2번을 했고 오 시장은 2번 했는데 한 번 중간에 이제 그렇습니다. 물러났으니까 2명이 합쳐서 3번을 한 거니까 네. 이 공통점이요. 정치인이 아니거나 아하. 정치인이긴 정치인인데 정치인의 스타일을 많이 벗어나 있는 정치하고 네. 거리가 있는 실적을 쌓은 사람의 느낌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네. 박 네. 시장은 첫 선거 때는 당연하게 그랬었고 두 번째 선거 때도 상대가 정몽준 후보였었기 때문에 더 신선한 느낌이 있었죠. 네. 근데 네. 이제 박 시장은 세 번째 도전하게 된다면 세 번째고 뭔가 그리고 끝까지 가지는 좋게 못했지만- 말하면은 익숙한 느낌이고 네네네. 나쁘게 말하면은 원 오브 댐의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박원순 시장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일 어려운 경쟁자는 이 안에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하. 네네네. 정치인이 아니거나 네네. 정치인이지만은 지금은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사람. 네. 박원순 시장도 지난 대선 때 뭐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대권 후보로 거론되셨던 분이고, 말씀하신 바에 따른다면 지금 이 정치인 출신 경쟁자들이 아니라 좀 의외의 복병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서울시는 선거가 보통 그랬어요. 네. 저도 그 당선자들 몇 면을 다시 읊어주시니 네. 더더욱 그게 설득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태곤 실장님 모시고 여론조사 결과 한번 가볍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